네, 2월 마지막 거래일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2월 마지막 날 1940선마저도 종가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장중 가장 낮았던 연저점 경신했던 포인트가 1935포인트였었는데요. 종가가 가장 낮았던 포인트보다 4포인트가량 높은 1939선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2천억 넘게 팔았던 날 종목별 움직임은 어땠는지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군사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 또한 가중된 하루였습니다. 이에 2월의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양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포인트 내리면서 1939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출발 또한 파란불로 시작이 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1935포인트, 새로운 연저점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해 나섰지만 낙폭을 줄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1940선도 내주면서 마감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수급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닷새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지켜주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닷새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10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2,30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87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지켜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파란불로 마감됐는데요. 4.8포인트 내리면서 504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출발은 510선 위에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10시 구간을 버텨주지는 못했고요. 이내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매도하면서 결국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다가 500선 중반에서 하락 마감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수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까지 엿새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지켜줬지만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차익처럼 매물을 내놨습니다. 개인 쪽에서 24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보합권을 유지해줬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230억 원 정도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1원 80전 오르면서 1128원 30전에서 마무리됐는데요. 북한의 리스크와 리비아의 불안감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13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출하되면서 다시 한번 1120원대로 되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128원대에서 제한적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내리면서 92만 원대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7% 올랐습니다. 장중에 상승하던 현대모비스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되고요. 조선주가 동반해서 하락하면서 현대중공업도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LG화학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기아차가 장중에 상승하다가 보합권으로 내려와서 마감이 되고요. 하이닉스가 1.2%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1%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서울반도체 올랐습니다. CJ홈쇼핑은 지난 거래일 4% 급등 이후에 오늘은 소폭의 조정이었고요. 다음 오늘까지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99,900원까지 오르면서 10만 원대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동서가 0.2% 올랐고요. GS홈쇼핑이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아 충격을 걷어내면서 이거래일 연속으로 반등했었던 건설주와 항공주들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GS건설이 3.5% 내렸습니다. 현대산업도 4%대로 내렸고요. 대한항공이 4% 가까이, 아시아나항공도 5%대로 내리면서 건설주와 항공주는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유주와 화학주들도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 또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풀이됐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3% 하락했습니다. S-오일과 GS 마찬가지로 4% 이상 내렸고요. 화학주 가운데 금호석유가 4%, KP케미칼이 5% 내리면서 정유화학주 마찬가지로 힘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조선주들도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물을 거세게 출하했는데요. STX 조선해양이 4.7%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1%에서 4%까지 내리면서 조선주들은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테마주 가운데 남북 경협주와 방위산업주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군사연합훈련이 시작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위협 또한 가중된 하루였습니다. 이에 남북 경협주는 하락했지만 방위산업주가 올랐는데요. 방위산업주 가운데 스펠코부터 퍼스텍까지 6%, 7%대로 올랐고요. 남북 경협주들은 3% 이상 하락하면서 힘이 빠진 하루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마주 가운데 바이오 관련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영인 프론티어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고요. 이수앱 지수도 두 자릿수 상승이 나타나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틀 연속으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쉬지만 내일 모레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좋을지 대비책도 세워놔야 되겠죠. 하나대투증권으로 갑니다. 이종성 선임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 반등 딱 거기까지였네요. 오늘 추가적인 반등은 실패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리비아 내전이 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요 산유국으로의 어떤 반정부 시위 확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에 좀 계속적인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그 북한 관련 리스크까지 가세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된 건설과 유통, 화학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나마 이제 중동발 악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 IT와 금융 등은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그래요. 뭐 IT, 보험, 은행, 자동차 이쪽이 오늘 조금 시장 대비 견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것 역시 중동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당장 우리 증시 내일 3.1절 관련해서 장이 열리지가 않죠. 그런데 내일 또 중국의 PMI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도 나온다면서 이번 한 주 지표가 쏟아진다고 들었는데 우리 증시 포함해서 다 일정들을 한번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쨌든 그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과 이에 따른 그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그 시장의 센티멘터를 제약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결국 펀더멘털이라고 봤을 때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은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PCE 디플레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딘 속도이긴 하지만 미국의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가처분 소득 확대를 통해서 그 소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이제 컨퍼런스 보드 및 미시건대 소비 심리의 양호한 흐름은 그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CE 디플레이터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화요일에는 그 미국 2월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당분간 60포인트를 상회하는 견조한 모습이 전망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2월 PMI 제조업 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50포인트 이상의 경기 확장세를 유지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2월 수출입 및 그 무역 수지가 이제 그 발표가 되는데, 2월 달에는 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그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무역 수지의 흑자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수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2월 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유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우호적이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네, 목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 그 지표로는 2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뭐 경기 확장세 유지해줄 그런 전망이고요. 우리나라 1월 산업 생산하고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 예정인데, 산업 생산은 두 자릿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선행 지수는 빠르면 그 이번 1월 발표되는 것에 그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거나 소폭 반등할 가능성도 남겨져 있어 시장에는 그 긍정적으로 비춰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2월 고용과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뭐 실업률 하락 속도는 뭐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지만 신규 고용은 18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미국 경제의 그 자생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아우, 정말로 지표들 많이 나오네요. 당장 우리 내일 쉴 때 중국의 PMI 봐야 될 것 같고, 수요일에 다시금 개장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쪽 소비자 물가지수 몇 %대로 나오는지 이것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은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모레 얘기를 좀 미리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간의 중동발 뉴스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분명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쉬고 모레장이 열렸는데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몇 포인트까지도 빠질 수 있는 겁니까? 글쎄, 저희 하나대투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는 3월 코스피 지수의 하단을 1900포인트로 우선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950에서부터 1900포인트 사이에서는 매수 가능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중동 문제는 조기에 해소될지에 대해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거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당분간 정상 수준을 상회하는 국가 유가의 고공행진이 불가피한 가운데 시장은 중동 사태 전개에 대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동하고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반정부 민주화 시위하고 이로 인한 유혈 사태는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표출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가난하고 빈부격차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이 $5,000 이하의 저소득 국가이고요. 그다음에 부의 분배 수준을 판별하는 지니 지수가 절대적으로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부의 어떤 분배가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나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이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이 $20,000를 기록하는 나라여서 절대적인 빈곤 문제와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니 지수도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로 어떤 이런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시장 센티멘터를 반영할 수 있는 이익 모멘텀 지표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는 PER 지표, 그 다음에 불확실성 시기에서 이익의 퀄리티를 살펴볼 수 있는 이익의 지속성을 이용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섹터로는 크게 조선하고 자동차, 철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섹터의 경우에는 이익의 지속성은 높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그런 폭이 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모멘텀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 자동차, 철강, 은행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업종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신데, 오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 낙폭에 과다한 건설이라든가 기름값 계속 뛰면은 수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유주는 방금 언급하신 곳에 쏙 빠져 있는데, 정유주나 건설주 나름 낙폭 과대 또 메리트도 있다고 해서 오늘 개인들이 산 것 같은데, 수요일장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낙폭 과대에 대한 대형주 매수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의 어떤 악화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에서 쉽게 반등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어쨌든 좀 좋은 관점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3월 한 중순까지 아까 이번 주 경제 지표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셨는데, 그 다음 주 금통위 옵션 만기까지 다 고려하면은 한 3월 중순까지는 그냥 맘 편하게 좀 지켜보면서 쉬는 게 낫다는 전문가 의견도 앞서서 있었습니다. 의견 같이 하시는지요? 예,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로 진입하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관망으로 임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자,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선임연구원과 더불어서 수요일장 그리고 3월장 미리 한번 전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리비아에서 철수하는 대형 건설사 근로자 등의 수송을 위해 선박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정부는 리비아에 있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의 근로자 수송을 위해 외국 선박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비아 현지 공관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한편 리비아 민주화운동은 카타피 원수의 지지 세력과 반정부 시위대 간의 내전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 서부 지역의 다수 도시들이 민주화를 촉구하는 반정부 세력권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피 지지 세력은 수도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여전히 세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을 가정한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될 키 리졸브 연습엔 증원된 미군 500여 명을 포함해 미군 2,300명, 한국군 4단급 이상 부대가 참가합니다. 4월 말까지 지속되는 독수리 훈련에는 해외 미군 만여 명과 동원 예비군 등 한국군 20여만 명이 참여합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독수리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의 언론 매체들은 오늘도 서울 불바다를 언급한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문제에 대해 금융위기 때 대처하던 정신 자세로 물가 등 현안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 경보를 격상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장감을 갖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협조 또한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 원가를 낮추는 방향의 기름값 대책을 내달 중순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리비아 사태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선 일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남은 국민이 있을 경우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 끝까지 남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월부터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카드업계는 다음 달부터 연 매출 9,600만 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에서 1% 이하로 낮출 예정입니다. 또한 매출의 규모가 큰 일반 가맹점도 전업카드사는 1.7% 이하로, 은행카드사는 1.5% 이하로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율의 인하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천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부터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이 확대된 데 이어 가맹점 수수료율까지 낮아져 체크카드를 찾는 소비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2월 마지막 거래, 결국 코스피는 1940선을 내주고 끝이 났는데요. 내일은 휴일 관계로 해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일 중국 PMI 챙기시고요. 모레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꽃 피는 춘 3월, 코스피도 얼른 좀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내일 모레 3월 첫 거래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